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를 주최하고, 여러분들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칠 강사 유용흥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7년 정도 웹 디자이너로 일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년 정도는 퍼블리셔로 일했고요. 그리고 워낙 그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강의하다 좀 뭐 좀 지겹고 힘들고 이럴 때 좀 다시 이제 실무에서 퍼블리셔 일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강의하고 실무에서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일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는, 저는 누구보다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방콕에서 코딩 캠프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그게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직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메리트가 있는지. 자, 그 한국에서 이런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개발 이런 유명한 학원이 있죠. 홍보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후기랑 이런 거 봤는데 뭐 안 좋은 후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단 뭐 650에서 750만 원 사이, 뭐 세네 달 정도에 그렇게 내더라고요. 650은 뭐 일시불로 낼 때 뭐 650, 그리고 뭐 분납하게 되면 750.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공부 환경이라는 게 강사 한 명이 30명에서 35명 정도 강의실에서 강사 한 명이 계속 수업을 해요. 당연히 강사는 얘기하고 학생은 정신없이 따라하고 이런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강사가 학생 코드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체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명에서 35명의 수업을 하는 곳에서 잘하는 사람은 실은 학원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 이상, 한 95%? 95% 이상의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자기 귀한 시간을 내고, 왜 학원을 오냐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좀 바보 같아요. 왜 그걸 모르나. 한 사람이 30명, 35명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건 인터넷 강의랑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곳에 다녔던 사람들 후기를 계속 보는데, 세네 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도 낭비한 거지만 돈도 그렇고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에서 한 달 동안 하는 코딩 캠프는 이제 제가 예제 제작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뭐 마지막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콕에서 생뚱맞게 왜 코딩을 방콕에서 하지? 자, 답은 이렇습니다. 영어 캠프, 필리핀 영어 캠프 이런데 한 달 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가면 뭐 얼마나 늘겠어. 한 달 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애들이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요. 왜냐면, 그거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만 해요. 그거만. 그래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 영어 캠프는 왜 학생들이 있냐면 맨투맨 수업이 6시간, 7시간, 8시간 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콕에서 코딩 캠프를 하면은 학생들이 오잖아요. 뭐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거만 해야 하고. 그리고 워낙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예제는 이게 뭐 엄청 뭐 좋은 예제고 해서 제가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할 때 이 예제를 만들 때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을 이제 시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제가 잘 가르친다라는 걸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예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페이지라고 해서 랜딩 페이지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런 랜딩 페이지를 저희가 제작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설명이 많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뭐 대략 영상은 뭐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하세요. 뭐 완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작 지금 인트로로 제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예제를 방콕 코딩 캠프 오시면 하루에도 대여섯 개씩 만들고 또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본인이 응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0명, 35명의 학생들은 강사가 물리적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1대5 소수정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코드 계속 보면서 지적하고 갈구고 더 낮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효율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게 좀 안타까운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이런 거를 찍어 본 적이 없는 초짜라서 엄청 못할 텐데 뭐 그럼 이제 매끄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블락캐치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요. 블락캐치는 MIT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어도비 포토샵 만드는 어도비에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텍스트 에디터예요. 수많은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왜 블락캐치를 사용하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미리 보기. 자,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가 이렇게 HTML 넣고 텍스트를 넣고 CSS를 하는데 이런 실시간 미리 보기가 없으면 코드를 치고 저장, 브라우저 새로 고침, 코드 치고 저장, 브라우저 새로 고침 이렇게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번거롭기도 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프론트엔드, UI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어야 돼요. 프로그래머들은 자기가 생각한 로직대로 다 만들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브라우저에서 딱 구동되는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UI가 계속 변하는 거, 몇 픽셀, 빨간색, 노란색,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계속 보면서 디자인을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코딩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각설하고요. 저기 우즈라는 지금 보시는 랜딩 페이지에서 쓰인 이미지는 이제 포레스트를 보여주는 이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말고는 다 HTML, CSS 코딩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일을 두 개 만들게요. HTML 파일은 index.html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파일. 그리고 CSS 파일은 style.css. 자, 그래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자, 그리고 창이 좁으니까 이놈은
접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CSS를 지금 입력하는 게 아니라 HTML을 입력하는 거니까 HTML 파트부터 할게요. HTML 파트가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자, HTML5하고 탭키를 딱 누르니까 이렇게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블랙캐치의 익스텐션 중에 emit이라는 그런 익스텐션을 깔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수많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정확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은 코딩 캠프에서 싹 다 알려드려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태그라고 부르고요.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속성, 프로퍼티라고 부르죠. 정확히는 프로퍼티 밸류, 속성 값인 거죠. 자, 랭귀지라는 프로퍼티를 저희는 KO, 코리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힐링 forest라고 타이틀을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초보자와 안 초보자의 차이는, 초보자는 연습 파일이니까 이 다큐멘트라는 그냥 디폴트로 된 걸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런데 진짜 실무에서 일하는 퍼블리셔는 타이틀 이런 걸 그냥 놔두지 못해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타이틀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TML 코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HTML은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클래스명이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div. 자, div는 뭐 지금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냥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div. 자, 그런데 CSS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HTML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심지어는 섞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CSS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랑 소문자를 섞게 되면 CSS 코드에서도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를 표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퍼블리셔에 따라서 뭐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문자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CSS는 절대로 숫자로 시작하거나 특수기호로 시작하는 클래스명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도 허용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CSS, HTML, 특히 CSS에 대한 규칙은 이제 코딩 캠프 오시면은 한 3, 4일 동안 미친 듯이 이론 예제를 통해서 하시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예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가장 겉에 있는 박스, 보이지 않는 박스, div, 이름을 저희가 임의로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줬죠.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아니라 박스 1 또는 박스 빅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단어에서 의미가 직관적으로 보여야 나중에 내가 수정 작업을 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수정할 때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절대로 막 이름을 지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클래스명을 하게 되면 수업할 때 제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절대로 성의 없게 코딩을 하는 사람은 결국엔 성장하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가장 겉에 있는 div. 자, 뭘 만든 거냐면 이거를 div라고 컨테이너라고 한 거고요. 그 안에 요 텍스트들과 내용이 들어갈 박스를 우리가 컨텐트라는 클래스명을 줬고요. 그리고 이 컨텐트라는 박스 안에 요 We were healing forest라는 제목이 되는 텍스트를 이렇게 h1이라는 태그로 묶었어요.
자, HTML은 마크업 랭귀지라고 불러요. 왜 마크업이냐면 시작. 이렇게 시작한 태그, 끝나는 태그가 마크업, 감싼다라고 해서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HTML 태그는 모든 것들이 영어 이니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에서 이렇게 요 텍스트 내용들. 자, 텍스트 내용들. 자, P는 paragraph라는 문단이라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 P 태그를 사용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read more라는 버튼 A 태그 해서 클래스 이름은 btn read more라고 줬어요. 물론 클래스명을 이런 식으로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가독성, 사람이 무엇을 봤을 때 쉽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하는 걸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두 단어가 뭉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시 또는 언더바. 그런데 언더바를 누르게 되면 쉬프트를 항상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대부분 대시로 해요. 물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자, 버튼 기능을 하기 때문에 btn. 그런데 어떤 버튼이냐? read more. 아, 이 클래스명만 보고도 버튼인데 누르면은 뭔가 링크로 가는, 뭔가 이제 read more 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클래스명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독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read more라는 텍스트.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HTML 코드를 넣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긴 되는 거야? 잘 모르겠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블락캐치의 실시간 미리 보기, 이 번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이게 실시간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read more라는 텍스트를 지웠어요. 오른쪽에 브라우저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에서 지워지죠. 자, 다시 read more. 자, 텍스트를 입력하고 HTML을 바꾸고 CSS 디자인을 바꾸면 바로바로 블락캐치가 브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 미리 보기가 안 됐다면 자, 저장,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파일 열어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H2 그러면 파일에 저장, 새로 고침, 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인 거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코딩으로. 자,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텍스트 에디터가 블락캐치. 블락캐치 이렇게 작업하는 것과 방금처럼 저장 새로 고침하는 것과는 작업 효율은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좋아요. 사실은 10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죠. 이렇게 UI를 코딩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드 모아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보이는 SNS 아이콘들이에요. 근데 이 SNS 아이콘들은 이미지로 넣은 것이 아니라 폰트 어썸이라는 이런 아이콘을 넣을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링크해서 사용하는 폰트 어썸인 거예요. 커져도 작아져도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폰트 어썸을 넣기 위해서 자, A 태그 컨트롤 D 누르면 줄복제가 되죠. 그래서 폰트 어썸 하나, 둘, 세 개를 우리가 필요하죠. 처음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두 번째는 트위터,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
자, 그러면 우린 이 아이콘들이 필요한 거죠. 자, 먼저 제가 이걸 뺐네요. 자, 여러 가지 엘리먼트, 태그들은 우리가 SNS라는 div를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 아이콘을 어디서 구하냐면 폰트 어썸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폰트 어썸을 어디서 하시냐면 구글에서 폰트 어썸 4.7 CDN이라고 하면 몇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그냥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은 이런 링크 주소를 줘요. http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어떤 외부 파일을 링크할 때는 무조건 하고 헤드 사이 안에 넣으셔야지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 외부 링크 파일은 link, 링크라는 태그로 할 수 있고 href 쌍따옴표 안에 방금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면 폰트 어썸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해당 아이콘에 맞는 이 아이콘 태그, i 태그를 구하러 가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폰트 어썸 4.7이라고 다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폰트 어썸 웹사이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시면은 엄청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아이콘 클릭하시고 여기에 페이스북 이렇게 치시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쓸 거는 이거예요. 박스가 없는 올곧이 아이콘만 있는 것. 자, 세 개 중에 이거죠. 자, 클릭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i로 시작해서 i로 끝나는 태그예요. 요거 복사하셨으면 붙여넣기.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신 다음에 트위터. 다 치지 않으셔도 돼요. 텍스트 다 안 쳐도 돼요. 자, 그러면 새 모양의 트위터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세 번째 게 이제 인스타죠. 자, 인스타그램 폰트 어썸 아이콘 자, 복사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시간 밀보기. 정확히 잘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애는 닫고요. 자,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한 HTML은 다 넣었어요. 보시다시피 HTML은 매우 허접하죠. 그냥 구조만 만드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HTML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가 CSS 파트예요. 자, 그럼 CSS 파트 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폰트라서 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구글 웹 폰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첫 번째 구글 오피셜 웹 폰트 사이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픈 산스 콘덴스드라는 웹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오픈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붉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하단에 바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두 가지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는 HTML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넣을 때는 이 코드를 쓰세요. 또는 CSS, 이 스타일 시트 CSS 파일에 넣으실 때는 이걸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 자세히 오시면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냥 HTML에 넣을 거니까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그러면 붙여넣기를 했다는 거는 이 오픈 산스 컨덴스드라는 웹 폰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요거 복사해 놓으시고요. 자, 구글 웹 폰트는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HTML 파트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CSS 파트에서 자, body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웹 폰트를 뭘로 하겠느냐? 이걸로 하겠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웹 폰트나 이걸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폰트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CSS 파일을 HTML에서 링크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파일 링크할 때는 항상 링크라는 태그, 그 다음에 스타일 .css. 자, 그런데 왜 블락캐치를 쓰면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냐면 방금처럼 S로 시작하는 파일을 쫙 뽑아줘요. S만 쳐도.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죠. 자, 오른쪽에 다 바뀌었죠. 웹폰트 바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수하는 확률을 굉장히 줄여줘요. 자, 그래서 style.css 파일을 링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body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body는 글꼴, 폰트 패밀리를 하고 그 다음에 letter spacing. letter spacing은 스펠링하고 스펠링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스펠링하고 사이의 간격을 한 1픽셀 정도 조금 띄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컬러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지금 보시면 폰트 사이즈 이렇게 다 칠 필요가 없어요. 블락캐치는 탭. 그 다음에 자, 이렇게 CSS 프로퍼티 속성 값 밸류 프로퍼티 밸류를 자동으로 완성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코딩을 하게 돼요. 빠르고 실수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까지 했네요. 자, 됐고요. 그러면 바디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바디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뭐죠? 요 라운드 된 박스가 우리가 div인데 어떤 div냐면 요 컨테이너란 이름을 준 div예요. 그러면 컨테이너라고 돼 있는 div에 요 포레스트 우주.jpg라는 이미지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자, CSS에서는 클래스 이름을 지정할 때는 점을 사용해요. 만약에 이걸 id로 표시했다면 샵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클래스 이름을 썼으니까 점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컨테이너에 제일 먼저 height 100%. 왜냐면 높이가 수직으로 가득 차야 되니까.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images uz. 자, 방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블락캐치가 착착착착 이니셜 스펠링만 넣으면 착착착착 찾아주잖아요.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자, 백그라운드. 자, 저희가 미리 보기 하면서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반복할 거냐, X축으로만 반복할 거냐, Y축으로 반복할 거냐, 라운드 할 거냐, 스페이스 할 거냐, 그럼 쭉 반복하고. 저희는 반복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no repeat. 자,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가끔 블락캐치가 백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이미지 요 부분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가끔 못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방금처럼 실시간 미리 보기를 끄고 다시 켜서 리프레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코드가 빠져서 그래요.
자, 이게 뭔지는 당장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코드가 빠져서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컨테이너란 div에 가득 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반복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자, 이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고정시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픽스드 고정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위치를 수평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센터로 놓을 거야? 수직으로 센터로 놓을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는 이 부분이 그냥 화이트 배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컨테이너 박스의 보더인 거예요. 보더를 주고 그 다음에 보더를 둥글게 라운드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더 30픽셀 솔리드라는 점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 색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활성화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블락해치가 저기 주인님께서 지금 요 파트를 코딩하고 계십니다라고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H1 부분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H1 부분이 활성화되죠. 브라우저에서 지금 코딩 클릭되어 있는 부분이 실은 이 부분입니다. P를 클릭하면 이 부분입니다. A를 클릭하면 이 부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요. 반대로 HTML 파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잖아요. 브라우저에. 그러면 이 클릭한 부분이 실제로 코드에서는 어느 부분인지 바로바로 찾아주죠.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줬는데 보더가 둥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라는 속성으로 50픽셀만큼의 보더를 둥글게 했어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된 것 때문에 좀 헷갈리면은 요런 부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컨테이너란 div에 보더 하얀색으로 솔리드로 줬고요. 30픽셀 줬고요. 그 다음에 50픽셀만큼 둥글게 했어요. 자, 그러면 보더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네요. 자, 컨테이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 박스 저희가 클래스 이름을 컨텐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줬는데 얘가 보시다시피 수평으로 중앙, 수직으로도 중앙에 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평으로 중앙에 오게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컨텐트라는 div. 자, 컨텐트라는 div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가 활성화되죠. 자, 그런데 컨텐트라는 div의 width 너비를 900픽셀로 했고요. 하이트는 300픽셀, 높이는 300픽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보자들이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박스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템퍼러리 가상의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거 지워주면 되니까. 다 하고 나서 이거 지워주거나 주석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너비가 900픽셀, 높이가 300픽셀짜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컨텐트라는 div를 중앙에 보내기 위해서 마진 오토라는 속성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앙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지금 중앙에 수평으로는 왔는데 수직으로는 못 오는 거죠. 그럼 수직도 중앙에 오게 해야 되니까 마진 탑으로 해서 위를 좀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300픽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보니까 수평으로도 중앙에 왔고 수직으로도 중앙에 왔어요. 아싸 잘 됐다 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까지 하는 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레이아웃 센터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브라우저가 조금 작으면 어떻게 돼요?
브라우저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왜냐면 이거는 고정적으로 300픽셀을 줬기 때문에 유동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오토 마진 탑 300픽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요. 자, 포지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오시면 포지션 앱솔루트. 자,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탑 50%. 자, 상대적으로 50%만큼 띄어라. 그리고 레프트 50%. 왼쪽도 50%만큼 띄어라. 그런데 CSS에서 좌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왼쪽 상단.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너비와 높이의 50%만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transform, translate라는 속성인 거예요. 마이너스 50%.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를 수밖에 없고요. 안 배우셨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포지션 속성과 트랜스폼 트랜슬레이션 속성을 쓰게 되면 자 아까 마진 오토랑 고정적으로 마진 다 300개 정도랑 똑같죠. 뭐가 다르냐면 브라우저가 작아져도 정확하게 센터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포지션 속성과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속성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나중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불필요하니까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링 끝났잖아요. 보더 필요 없죠. 지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뭐죠? 텍스트 내용들을 중앙 정렬시켜줘야 되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줘야 되죠.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 We are healing with forest라는 H1 태그를 우리가 다른 폰트로, 자, 보시면 좀 있어 보이는 폰트 있죠? 요걸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폰트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애니메이션도 해줄 거고요. 자, 그럼 먼저 폰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요 H1은 요 콘텐트라는 div 밑에 있는 자식 요소이죠. 자,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런 거 엄청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콘텐트가 H1P 이런 애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자식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 콘텐트는 부모 요소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자, 셀렉터를 할 때는 콘텐트 밑에 있는 H1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폰트가 또 다른 폰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 폰트. 자, 요 폰트는 폰트 이름이 뭐냐면,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구글 웹 폰트라고 검색하셔서 구글 웹 폰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칼리그라피티라는 폰트가 있어요. 칼리그라피티 여기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빨간색 플러스 버튼 누르고 검은색 바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는 HTML 태그 안에 넣을 거니까 요거 복사해 가지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요 폰트 패밀리라고 돼 있는 요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붙여넣기 할 거냐면 우리가 이 텍스트를 폰트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1 밑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요 텍스트가 바뀌는 거죠. H1 콘텐트란 div 밑에 있는 거. 그럼 콘텐트 div 밑에 H1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있으니까 마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 80픽셀 정도로 큼지막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터 스페이싱. 아까 레터 스페이싱은 스펠링하고 스펠링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죠. 2픽셀 정도 줬고요.
그리고 이제 폰트 칼라는 0000 붉은색이고요. 저는 어떤 색으로 할 거냐면 VECDB3이라는 색깔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색깔을 어떻게 이 코드를 외우냐? 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외워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블락캐치 코드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아, 이 색깔입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서 오른쪽 번 눌러서 빠른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보여줘요. 컬러 팔레트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컬러를 직관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뭐냐면은 투명도 조절하는 거예요. 알파 값인데 여기는 투명도가 100이에요. 그런데 맨 밑으로 내면 투명도가 0인 거예요. 투명도가 0이라는 거는 안 보인다는 거죠. 자, 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값을 외울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블락캐치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X 누르시면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알파 값을 줬다가 하면 RGB 값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컬러 값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 이게 보시면은 완성본 보시면 이 We are healing with forest라는 H1 제목에 텍스트에 섀도우가 있어요. 텍스트 섀도우. 자, CSS 프로퍼티에서 텍스트 섀도우라는 프로퍼티. 첫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X축으로 빠짐 정도. 두 번째 거는 Y축으로 빠짐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값은 블러, 퍼짐 정도. 네 번째는 색상인 거죠. 방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를 하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블렌딩 모드에서 드롭 섀도우를 넣은 것과 똑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CSS 코딩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텍스트 섀도우만 남고 색깔은 없어지는 거예요. 글자 색깔은.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우스가 올라간다라는 걸 마우스가 오버됐다라고 하는 걸 HOVER에서 호버라고 해요. 호버.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CSS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호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콜론 다음에 나오는 애를 가상 클래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섀도우 클래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초급과 중급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섀도우 클래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섀도우 클래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콘텐트라는 div 밑에 있는 h1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그때 디자인을 어떻게 보여줄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마우스를 넣을 때 컬러 없어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 자, 트랜스페어런트가 우리가 형용사로 투명한인 거잖아요. 컬러가 투명. 그래서 이 프로퍼티가 있고 밸류가 있는데 밸류가 꼭 뭐 빨강, 노랑, 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페어런트도 역시 컬러 값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컨텐트 밑에 있는 H1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색깔을 투명하게 해라. 자, 마우스 올라가 볼게요. 색깔이 투명하죠. 그런데 텍스트 섀도우 남아있으니까 텍스트 섀도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는데 너무 뿅뿅뿅 이렇게 바뀌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으로 저는 0.5s. 자, 1s면은 1second, 1초고요. 0.5s면 0.5초인 거죠. 자, 마우스 올렸다 빼볼게요. 0.5초 동안 변하고 빠질 때도 0.5초 동안 변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5초로 바꾸시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5초 동안 변하고 마우스가 빠졌을 때 5초 동안 변하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0.5초, 보통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호버 애니메이션 0.5초에서 0.3초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P태그죠? P태그. P태그는 컨텐트라는 div 밑에 있는 P태그죠. 그래서 뭐 P태그는 뭐 우리가 특별히 해줄 부분은 없고요. P태그는 그냥 폰트 패밀리, 글꼴 정도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 글꼴 요거 쓸 거죠. 같은 거.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글꼴이 바뀌었죠. 괜찮아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뭐 폰트 사이즈도 디폴트 폰트 뭐 괜찮네요. 자, 그런데 원본 보니까 요 부분은 색깔이 다르죠. 자, 그런데 HTML을 볼게요. 자, P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으면 선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팬이라는 태그로 감싸서 다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CSS를 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컨텐트 밑에 P태그 밑에 스팬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컬러를 다르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컬러를 어떻게 줬나? 자, 이렇게 줬다고 치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헤딩이랑 P 태그는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또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정확히는 이제 컨테이너 첫 번째, 그리고 H1 두 번째, P 태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리드 모아 버튼.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트랜지션을 변하죠. 근데 지금 보면 최초 상태가 리드 모아라고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없이 보더만 있는 예쁜 버튼이잖아요. 이걸 투명 버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자, 그러면 버튼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텐트 밑에 A 태그라고 선택을 해도 되지만, 자, 우리가 클래스명을 따로 줬죠. BTMO라고. 자, BTMO라는 클래스명. 자, 이거는 그냥 A 태그, 저 특정 A 태그를 의미하는 거죠. 자, BTMO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언더라인이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자, 언더라인 없어졌죠. 그리고 컬러가 뭐였나? 컬러가 화이트였네요. 컬러는 화이트 컬러. 그리고 첫 번째 스펠링은 대문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문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를 이거 뭐 변형한다는 게 아니라 대소문자를 자유롭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capitalize는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스펠링을 대문자로 하겠다. 모두 다 소문자로 하겠다. 입력된 대로 하겠다. 어퍼케이스는 강제로 대문자로 만들겠다. 강제로 싹 대문자로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첫 스펠링만 변하게 하는 capitalize를 쓸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자, border 1픽셀 solid 화이트 컬러를 했어요. 됐죠? 그리고 상하 좌우의 보더랑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패딩을 줄게요. 패딩을 한 10픽셀 정도 줬어요. 됐죠? 그런데 패딩도 이렇게 밸류 값이 하나면 상하 좌우 네 군데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밸류 값이 두 가지가 적히면 첫 번째 건 상하,
두 번째 건 좌우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상하가 너무 크죠? 5픽셀만 주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리드모아 저기 완성본하고 볼 때 완성본은 좀 버튼도 조금 작게 하고 좀 간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게요. 자,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넣지 않으면 16픽셀이 디폴트 기본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6픽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조금 작게 할 거니까 자, 13픽셀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면 화이트 컬러가 사실 눈에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자극적이죠. 그래서 컬러를 화이트에서 조금만 낮출게요. 자, 컬러를 낮추니까 요 색깔이네요. 요거 보더 색깔도 똑같이 사용하고요. 자, 아까보다 좀 낫죠? 그리고 보도가 뾰족뾰족한데 조금 동글게 하는 거 컨테이너 했던 것처럼 보더 레디어스 한 2픽셀 정도? 2픽셀 좀 작네요. 한 3픽셀 정도. 자, 동글동글해졌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보더는 없어지면서 백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 패딩을 조금 더 줘야 되겠네요. 원본처럼. 자, 됐고요.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호버. 자, 이게 btn read more라는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보더는 어떻게 할 거예요? none. 마우스가 올라가면 보더는 없어질 거예요. 그쵸? 지금처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인데 완전 블랙으로 주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이 이미지, 뒤에 있는 이미지를 좀 가리는 느낌. 그래서 이때 알파 값을 살짝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줘 볼게요. 0.5% 정도로. 조금 낮춰줬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0.5가 좀 더 진하다면 이렇게 숫자를 조절해 줘도 돼요. 지금이 좀 낫죠. 그런데 너무 확확 바뀌니까 아까처럼 요 트랜지션 있죠? 트랜지션 속성을 0.3초 정도. 자, 마우스 올리면 트랜지션, S가 빠져서 그렇죠? 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버튼이 트랜지션 되죠? 자,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SNS 아이콘. 저 SNS 아이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고지가 멀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빠르게 그냥 특별히 설명 없이 할게요.
자, 이제 SNS 아이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딱딱 붙어 있으니까 마진 정도 주면 되겠네요. 마진 한 10픽셀 정도?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10픽셀이 많죠? 10픽셀이라는 건 오른쪽에 10픽셀, 왼쪽에 10픽셀 해서 20픽셀인 거예요. 10픽셀을 진짜로 주고 싶으면 5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시간이 없어서 영상이라 이걸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방콕에서 코딩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 35명 되는 사람들 틈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학원 안 다니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저같이 만들어놓은 유튜브 영상 찾아다니면서 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실력 향상을 해서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리어 전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터디 환경,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카톡 오지 뭐하지 기타 등등 막.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심심하면 옆에 있는 우리 외국 친구들하고 코워킹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리프레시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사진 강의실 교육장 사진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24시간 365일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에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하실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한 달에 한 팀만 받아서 5명 정원으로 해서 한 팀만 받아서 제가 수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이 코딩 공부,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말고 할 게 없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수업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 제가 항상 여러분의 모니터를 보면서 주로 갈구겠죠. 뭐 칭찬도 하겠지만 주로 갈구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계속 타이트하게 맨투맨으로 붙어서 지도 편달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5명을 한 사람이 굉장히 경력이 많은 실무 경력이 많은 잘 가르치는 강사가 5명을 정원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하루 종일 맞는 것과 35명이 있는 곳에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성과가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을 모르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 다 중요하지만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랜딩 페이지 간단한 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하나에서 화면 분할해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이제 코드가 많아지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왼쪽에 HTML 오른쪽에 CSS 놓고 이렇게 작업해요. 그럼 브라우저는 어떻게 봐요? 그럼 Alt 탭 눌러서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650만 원에서 750만 원 세네 달 교육에 받는 그 학원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그래요. 싱글 모니터 환경에서 어떻게 코딩이 늘겠습니까?
강사 따라가기도 바쁘고 처음 배우는 건 바쁘고 힘든데 알트템 눌러가면서 내가 어디지? 나는 뭐 내 코드가 산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알트템 눌러가면서. 그런데 이 방콕 코딩 캠프 오시면 듀얼 모니터 환경이에요. 모니터 하나 더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번 모니터, 주 모니터는 코딩 화면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듀얼 모니터는 브라우저 화면만 띄우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빠르고. 자,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잘 모르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퍼블리셔 한국에서 3달 이렇게 35명 드글드글 우글우글 뭐 이런 별로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제가 책정한 강의 비용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내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소중한데 이렇게 날리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네요. 자, 안 그러셨으면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부끄럽지만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끝낼 거고요.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힐링 포레스트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오시면은 하루에 저희가 8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거 한 4-5개씩 만들어요, 매일. 한 달 동안 쌓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시간 이외에 강의 스터디 환경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저기 방콕 코딩 캠프 홈페이지에도 적었지만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건 30-40%밖에 안 돼요. 그거를 반복하고 다시 응용하고 하는 50-60%를 학생이 해주면은 어마어마한 실력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비용 부분의 5분의 2는 3분의 1 넘죠. 5분의 2는 실은 여기 오시면 콘도, 1인실 콘도, 그리고 교육장 이런 비용으로 뭐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체 금액만 놓고 봤을 때 뭐 이렇게 비싸 이렇진 않아요. 이거 아마 스마트 하신 분이면 강의 비용이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거. 1대5 소수 정예로 타이트하게 성장하는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 부분은 절대로 비싼 교육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은 좋은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셨으면 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원래 강의할 때는 저는 이제 판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판서하고 모니터 보여주고 이제 학생들 뭐 산으로 가는지 계속 코드 체크하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수업을 해요. 근데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제가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거나 또는 지금 뭐 웹 디자이너나 기획자인데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이제 더 경쟁력을 갖고 싶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 아니 뭐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콕 코딩 캠프에 오셔서 저하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시는 것이. 자, 제가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한테 어떤 환경에서 배우느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과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선택을 못 하시면 퍼블리셔로 커리어 전환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퍼블리셔이기도 하고 되게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퍼블리셔가 자기가 CSS 코딩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자와의 관계, 디자이너와의 관계, 프로그래머의 관계, 팀 조직 속에서 그 관계들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거예요. 예,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방콕 코딩 캠프에서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시고, 수업하시고, 포트폴리오 작업하시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방콕의 낭만도 즐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